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도 코베어가는 세상이니. 뉴스를 보면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가 엄청나게 많다던데. 우리 톡톡이는 괜찮을까? 정말 큰 걱정입니다. 발달 장애인은 사기, 폭행, 절도, 강제추행, 학대 같은 범죄의 피해자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오늘은 성인이 되면 마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김혜민 경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경찰서 당연지구대 김혜민 경사입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사기, 폭행, 절도, 강제추행, 학대, 교통범죄 등 발달장애인이 피해자가 되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연령이 30세 이후 급증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 사례를 살펴보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는 바로 사기였습니다.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 돈, 개인정보 등 이익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사기는 형태가 매우 많지만 최근 특히 주목해야 하는 범죄는 전화금융사기,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유형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사람을 속여 돈을 보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 등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최근 발달장애인이 피해자가 된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형 중에서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위기감을 조성해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이죠. 또 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흔합니다. 택배, 건강보험료 연체 등을 사유로 문자, SNS를 보내 악성 앱을 설치하는 스미싱 피해도 매우 많습니다. 전화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은 예방입니다. 첫 번째,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 송출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가 오면 무조건 응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앱 설치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악성 앱이 설치가 되면 개인정보 노출이 되고 탈취될 위험이 커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금 지급기 이동을 요구하거나 통장, 현금 카드를 빌려달라는 요구는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모나 신뢰관계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는 휴대전화 앱 설치 제한 설정, 금융계좌 이중 인증, 피싱 차단 앱 설치, 소액결제 한도 설정 등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 보호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피해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이미 돈을 이체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를 해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성액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가 있으면 통신사의 결제 내역을 확인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의심스러운 링크를 눌러 악성앱 설치가 의심될 경우에는 악성앱 검사, 원격 제어 앱 제거, 출처 불명 앱 삭제 같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비행기 모드 전환이나 휴대전화 초기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신고, 두 번째,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찾아가는 방문신고입니다. 가장 익숙하고 빠른 방법은 긴급전화 112입니다. 말하기 어렵거나
상황이 급박해 전화를 하기 곤란하면 문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말하기도 문자 보내기도 어려울 때는 똑똑 112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112 버튼을 누르고 연결되면 아무 숫자 누릅니다. 그러면 보이는 112 문자 메시지가 오고 링크를 누른 뒤 동의 및 연결하기를 선택하면 휴대전화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현재 상황과 위치 정보가 경찰에게 전달되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신고 시에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장소와 신고 이유만 간단히 이야기해도 경찰이 즉시 출동합니다. 문자 신고 역시 마찬가지로 장소와 신고 이유를 짧게 보내거나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면 경찰은 즉시 출동합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정과 기관에서 예방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추상적 개념보다 실제 사례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범죄 상황 인지, 의사표현 거절하기, 위기 상황에서 혼자 결정하지 않고 부모, 신뢰 관계인에게 먼저 알리기 같은 내용이 꼭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112에 신고해야 함을 꼭 알려주세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항상 경계하세요. 둘째, 국가, 금융기관의 송금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세요. 셋째, 피해 발생 시 112 신고와 지급 정지가 최우선입니다. 넷째, 예방교육과 안전 설정을 생활화하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가장 든든한 안전입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켜주세요. 아하!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안전. 톡톡이와 열심히 대비해야겠어요.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본인과 가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